머리에서 발끝까지 의과학적인 지식으로 무장해보는 시간, 심화과정,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매우 중요한, 아주 중요한 토론 함께 하시겠는데요. 먼저 우리 학교의 방송교재, 우리 방송의 방송교재는 집대성 삼경 주석, 삼두인 친구 요교를 동서의학적으로 해설한 책이죠. 고방요약, 뭘 알아야 치료를 하죠. 그래서 진증에 밝아지기 위해서 상한론 금계요약에 중요 처방을 수록했는데요. 진단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삼침의학이 있습니다. 삼침의학, 어떤 분들은 인터넷으로 구매했습니다 하시는데, 저한테 좀 주문해 주세요. 요 삼침의학 필요하신 분은, 물론 인터넷으로 주문하시면 15% 할인이 돼요. 하지만 저한테는 정가 다 주셔야 되거든요. 정가 다 주시는데 거기에는 방송 제작 후원비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문은 여기 010-2589-0904. 방송 준비하는데 3, 4분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네요. 방송 교재 아직도 구입 전이란 말이더냐. 허허, 통제로다. 책 속에 길이 있거늘. 이 말씀을 꼭 대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부님, 바로 이 앞에 계시잖아요. 여기에 010-2589-0904 제 전화번호입니다. 이리로 주문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방송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계좌번호는 방송 교재 주문하실 때 쓰실 계좌번호이기도 하고, 우리 방송 제작에 후원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계좌번호이기도 합니다. 자, 각설하고 바로 본론 들어갑니다. 먼저 짧은 영상 하나 보시고 오늘 토론 같이 즐겨보시기로 하겠습니다. 보실까요? 어떠한 증인 것 같습니까? 무슨 증인 것 같아요? 저쪽에서. 말씀하세요. 그렇죠. 삼두인 친구 요결에 보면 장국노현이라는 증이 있죠.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증, 노트르담의 급주. 그리고 중풍문에 보면 각궁반장이라는 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 말씀하시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각궁반장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간단한 두통만 하더라도요, 편두통이 있고 또 눈 주변으로 통증이 욱신욱신한 군발성 두통이라는 게 있고, 긴장성 두통이라는 게 있고, 전두통이 있고, 후두통이 있고, 전체 두통이 있어요. 사암침 적용 다 다르죠? 그렇죠? 여기 각궁반장, 즉 자반 뒤집기라고 하는데요. 이 자반 뒤집기도 여러 증이 있어요. 여러 증. 네,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병증을 갖고 있는 분이 오셨어요. 어떠한 요법으로 도와주시렵니까? 어떠한 요법으로? 네. 요결에 각궁반장, 즉 자반 뒤집기라고 나와 있지만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전신성 근육경련이거든요. 근육경련. 파킨슨씨 증후군과 좀 달라요. 네, 좀 다릅니다. 자, 이 증이요, 사실은 부갑상선 질환과 관계가 있어요. 부갑상선 질환. 우리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의과학적인 지식으로 무장해보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한 진단 하에 정밀한 진단으로 환자를 살펴보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정확한 요법을 적용해 줄 수 있으니까 환자가 좋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좋으시고. 자, 여기 자반 뒤집기와 비슷한 이 증은 어떠한 증인지는 좀 끝에 가서 말씀드릴 거예요. 끝이 아니라 중간쯤에. 네. 일단 부갑상선 질환, 사암침법으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부갑상선 질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초간단 요약해 보겠습니다. 챕터 1. 진증을 위한 부갑상선 구조와 기능 함께 살펴보는데요. 뭘 알아야 치료를 하죠. 그렇죠? 우리 목의 해부학적 구조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비처럼 되어 있는 곳이 갑상선이죠. 우리가 갑상선 질환 토론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다 아십니다. 하지만 부갑상선이란 무엇이냐? 여기에 이렇게 갑상선을 다시 얹어봤습니다. 나비 모양이란 말이에요. 나비 모양. 그렇죠? 갑상선은 여기 우리 몸의 신진대사, 즉 간과 함께 신진대사를 담당하는데 특히 액셀러레이터 작용이라고 했죠. 갑상선이란 갑상샘 호르몬과 카시토닌을 만들고 분비한다. 갑상샘 호르몬은 체온 유지와 신체 대사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카시토닌은 뼈와 신장에 작용하여 혈중 칼슘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네, 이것이 갑상선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부갑상선,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나비처럼 갑상선이 목에 딱 자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뒤집어요. 네? 뒤집은 모양이에요. 즉 목뼈의 면에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떡 쌀알 모양의 점이 4개가 박혀 있는데요. 이것이 부갑상선입니다. 쌀알 모양으로 생긴 이 4개. 엄밀히 말해서 갑상선에 붙어 있을 뿐 갑상선과 같은 조직은 아니에요. 별개의 조직입니다. 별개의 독립된 조직이에요. 하필이면 갑상선에 붙어 있어서 부갑상선이라고 하지만 별개 독립된 기관이다. 부갑상선 패러사이로이드 글랜드라고 하는데요. 부갑상샘은 갑상샘의 뒤쪽에 위치한 내분비 기관으로 부갑상선 호르몬을 만들고 분비한다. 부갑상선 호르몬은 칼슘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네, 칼슘 조절. 어느 분이 지레짐작으로 골다공증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사실은요, 아까 영상 보신 거 그게요, 부갑상선 질환에서 칼슘 대사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고 김대중 대통령의 주치의를 지냈던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허갑범 교수라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 기고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응급실에 마침 있었는데 한 소녀가 실려오더라.
그런데 아까 그 그림처럼 전신 경련을 일으키는데 특히 안면 경련이 아주 심각하더라. 덜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얼굴이. 그래서 일단 카트에 있는 솜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입을 탁 틀어막았다는 거예요. 먼저 입을 탁 틀어막았다. 왜? 혀가 잘릴까봐. 이렇게 떠니까 그러다가 딱 경직이 일어나면은 혀 잘리는 거죠. 그래서 솜으로 틀어막았다. 그리고 그 환자를 진료한 당신의 경험을 기고하셨는데 칼슘 부족이에요. 부갑상선 질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질환들이 특히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많습니다. 여기서 잠깐. 자, 이러한 앞서 나온 영상에 그런 환자를 만나면 각궁반장이네. 그래서 요교를 뒤집니다. 해도 안 나. 왜? 예, 각궁반장이긴 한데 이것은 갑상선 질환이거든요. 그런데요, 어느 분들이 아니 한의학 방송 맞아? 삼진 방송 맞아? 왜 서의학적인 병명 용어를 그렇게 자주 언급하는 거지? 아니, 자주가 아니라 거의 다 서의 병명 대 삼침 이렇게 강의가 진행되는데, 이건 서의학 방송이지 한의학 방송이 아니야. 자, 외국에 계신 분들, 예, 저 좀 봐주세요. 환자가 와서 하는 말, 저는 각궁반장입니다. 저는 장궁노혈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저는 목기가 승하고 목기가 실하고 토기가 허하다고 합니다. 이럽니까? 또 환자가 어떠한 증상을 호소할 때 네, 당신은 목기가 실하고 토기가 허합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환자한테? 환자와 커뮤니케이션은 무조건 서의적인 병명으로 합니다. 그러면 참다운 삼침 학도는 환자가 서의적 병명으로 자기 병증을 호소할 때 이것이 삼침요법으로 어떠한 증에 해당되는가를 분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어차피 환자들은 동의학적 용어로 상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그 병이 삼침 어떠한 증과 관련이 있을까를 그래서 침이든 자석이든 꺼내서 치료해 줄 때 확신에 찬 진료를 할 수 있으려면 서의적 병명 그 자체만 얽매이는 아니라 그것은 우리 삼침의학으로 볼 때 폐허증인가 폐실증인가 간 정격증인가 간 승격증인가 등등을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병증을 섭렵해야 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동서의학을 고루 다루면서 삼침을 강의하는 방송은 그러한 강좌는 없어요. 오로지 우리 방송이 유일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서의학적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조예요, 이게.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조. 그것을 이해하는데 동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런 편견은 버리세요. 갑상선을 뒤집으면 목의 연에 있는 부분에 쌀알 4개가 있는데 그것이 부갑상선이다. 부갑상선 호르몬은 칼슘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갑상선은 4개이며 보신 바와 같이 하나, 둘, 셋, 4개 갑상선 뒤에 있는 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그들의 위치 때문에 갑상선과 비슷하게 들리더라도 별개의 실체이며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부쌍은 상부상피 갑상선으로 지칭되며 아래에 위치한 셈은 하부 부갑상선으로 지칭됩니다. 상부, 하부. 그리고 여기에 동맥 주목해 주세요. 요거 다시 토론할 거거든요. 네. 기능. 부갑상선은 부갑상선 호르몬을 만들고 분비한다. 부갑상선 호르몬은 뼈에서 혈액으로의 칼슘의 이동을 증가시키고 위장관에서 칼슘의 흡수를 촉진하고
신장에 작용하여 칼슘의 재흡수를 촉진하며 비타민 D의 합성을 도와준다. 결과적으로 부갑상선 호르몬은 혈중 칼슘 농도를 증가시킨다. 우리 몸에는요, 뼈를 녹이는 세포가 있고요, 뼈를 만드는 세포가 있어요. 그러면 뼈를 녹이는 세포는 왜 필요할까요? 뼈를 녹이는 세포. 뼈를 녹인다. 파고를 한다. 뼈를 부셔요. 아주 잘게 부셔서 이온화 칼슘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그것이 혈중에 스며들게 되죠. 혈액에 스며들어 있단 말이에요. 믹스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뼈에서도 신진대사가 있단 말이에요. 피부가 28일 주기로 새로운 세포로 바뀌거든요. 예, 정상적인 재생 주기에서는 마찬가지로 뼈도 두고 봐 헌집 줄게 새집 타오 하는 식으로 일단 뼈의 신진대사는 뼈를 이미 수명이 다 된 뼈 세포는 파괴를 해요. 분해를 해요. 분쇄를 해서 그것을 혈중에 넣게 되면 그것이 또 리사이클링 작용이 일어나면서 이온화 칼슘으로 혈중에 존재하거든요. 그것을 다시 분해된 곳으로 넣어주는 역할, 그 역할을 여기 부갑상선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혈중 칼슘은 근육과 전신의 조직이 모두 근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액티비티하게 활동을 하도록 또 사용돼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동요 말씀드린 거, 두고 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식으로 재생해야 될 부분에 뼈에서 수명이 거의 다 된 뼈 부분의 칼슘은 녹이고 그리고 다시 그것을 채워주고 이런 역할, 그리고 근육의 신경에 작용하는 그런 물질로 칼슘이 또 작용이 됩니다. 칼슘은 여기서부터 잘 들어주세요. 세 가지 중요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 미량 영양소입니다. 자, 우리 몸에서 칼슘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주목해서 봐주세요. 첫 번째, 신경계에 의한 전기 충격의 전도. 칼슘은 신경을 따라 전기 충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부갑상선 질환이 신경질환, 우울증과 같은 신경계통과 관련된 증상을 유발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면 삼세무의학에서도 잘 설명되어 있지만 우리 몸에 신경의 전기 충격을 담당하는 경맥은 어떤 경맥입니까? 그렇죠? 소양, 상화, 삼초경, 중추신경에서 말초까지 전달되는 시냅스 전기 충격 등등 신경 전기 충격은 일단 소양, 상화, 삼초경이 합니다.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족소양, 상화, 담목경은 근육에 전달되는 근육 신전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충격을 또 담당하고 있지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실제적인 메커니즘, 기계적인 작동. 두 번째, 근육 수축. 근육 내의 칼슘 농도가 수축과 이완을 조절합니다. 부갑상선 질환은 근력 약화, 항진증에서 및 경련, 저하증에서 부갑상선 질환은 근력 약화 및 경련을 일으킵니다. 칼슘 대사가 잘 되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족고름풍 간목경은 근육의 에너지를 담당한다면 신경 전도 충격으로 근육의 수축 이완을 담당하는 경맥은 족소형 상화 담목경이지요. 우리 몸에 실제하는 사건입니다. 우리 몸에 실제하는 현상이다. 세 번째, 골격계를 강력하고 건강하게 유지. 칼슘의 역할 중에 하나. 올바른 칼슘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뼈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혈액 속에 칼슘은 많아요. 많은데, 즉
뼈를 녹이는 인자가 너무 강력한 거야. 그래서 뼈를 녹였는데 그 빈 공간을 채워주지 않으면 뼈가 부서지죠. 이게 일종의 골다공증의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이럴 때 갑상선에서 칼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으로 이온 칼슘을 뼛속으로 집어넣어주는 작용을 하는데, 갑상선 호르몬이 그 칼시토닌과 갑상선의 칼시토닌과 부갑상선 호르몬이 서로 상호 기량작용을 해요. 기량작용을 해서 우리 몸의 칼슘 농도를 유지시켜 줍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골격계를 강력하고 건강하게 유지한다 했어요, 칼슘이. 그런데 이것이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셨듯이 신장, 키드니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의학 입문이나 황제내경 등을 통해서 신장은 작강지관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작강지관. 우리 몸의 뼈대를 튼튼하게, 골격을 튼튼하게 하는 작용을 신이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무엇인가를 보셨잖아요. 우리의 조상들은. 그러니까 동의학의 조상들은 중국이든 한국이든 따지지 말고. 자, 고인들은, 선현들은 이것을 보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이 뭐냐면요. 칼슘 레귤레이션, 칼슘 대사는 키드니와 아주 전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키드니가 하는 거예요. 키드니, 리버, 네, 둘이 하는 거예요. 물론 갑상선과 함께 하지만.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 제가 자주 강조드린 것,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에서 역시 칼슘 대사를 지원해요. 여기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은 키드니에서 레닌이라고 하는 효소를 분비함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끝에 이 시스템의 마무리는 누가 해요? 키드니 위에 있는 꽃갈콘, 네, 부신에서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함으로 리사이클링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고인들은 뼈대, 우리 몸의 골격을 유지하는 중요 시스템, 그것은 신과 관계가 있음을 아셨던 거예요. 이심전심으로. 그러나 우리가 토론하는 지금 오늘과 같은 토론으로 서의학적 용어, 요즘에 서의학적 용어와 같은 개념으로 확실하게 이해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칼슘 대사와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은 우리 몸의 골격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오늘날 용어로 칼슘 레귤레이션 또는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 이러한 용어로 이해한 건 아니지만 확실히 우리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메커니즘임을 알고 신은 작강지관이라고 한 거예요. 한의학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의학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삼침의학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 슬라이드까지 우리 토론한 거 요약. 자, 보세요. 족솜구나 신수경은 작강기관으로 우리 몸에 칼슘 대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아주 중요한 역할. 네, 족구름풍 간목경은 비타민 D3를 합성합니다. 그래서 칼슘 대사를 지원해요. 그리고 여기 수태양 한수 소장화경은 소장에서 칼슘을 재흡수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여기 족소양상화 단목경은 근육에 칼슘이 적절히 분포되어서 근육 신경이 적절하게 신전 역할을 하도록 하는 감시 역할을 하지요. 아, 그림 하나 빠졌네요. 수소양상화 삼초상화경. 신경 전달. 그것은 수소양상화 삼초경이 하는 일이니까 칼슘으로 그 일을 한다. 칼슘의 도움을 얻어서. 자, 키워드로 생각하세요. 부갑상선 질환 치료의 키워드. 병증의 키워드. 자, 계속해서. 네, 이 그림은 여기 이 주소에서 빌려온 그림인데요. 부갑상선은 어떻게 혈중 칼슘 수치를 조절합니까? 부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낮게 떨어지면 혈중 칼슘 수치가 증가합니다. 부갑상선 호르몬이 낮게 떨어지면
혈중 칼슘 수치가 증가합니다. 반대로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칼시토닌은 혈장 칼슘 농도가 너무 높아질 때 칼슘 농도를 감소시킵니다. 이 두 메커니즘은 항상성에서 혈중 칼슘 농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사암침 요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잠시 쉬었다가 이어드리도록 할게요.